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여기에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시발점이 신호거든요. 신호. 근데 신호는 대부분 사연이에요. 이벤트죠. 근데 이벤트는 대부분 우리 주위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연관된 어떤 사연으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메라고 그 프랑스의 풍자만화를 그리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35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일생 동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자란 배경이 다르고 또 젠더, 성이 다르고 교육받은 내용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어떤 그 동그란 공처럼 예측이 되는 그 방향이 예측되는 분을 만나면 그나마 사실은 행운이죠. 근데 럭비공처럼 방향이 예측 안 되는 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초상화인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고 그분이 정의한 인간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좀 비인간적이죠. 동물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키아벨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군주론에서 뭐 아니면 그 서평에서 비슷하게 저런 게 나와서 그때 제가 정말 이 마키아벨리를 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폄하냐.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한갑도 지났고 또 그동안 뭐 병원에서 또는 사회에서 다양한 면을 보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삶을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한 분의 말씀이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분한테 깊이 사과드리고 군주론을 다시 사가지고 지금도 틈틈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저런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연휘발유라고 실제 있었던 내용이죠. 그 휘발유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납을 넣은 유연휘발유였어요. 그게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는 연구에서 개발이 됐고 그때 이제 이게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왜냐?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폭발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만든 공장에서 정신병 환자가 생기고 저렇지 막 자살하는 환자가 생겼거든요. 헛것이 보이고 또 저거에 감염 납 중독 환자들이 자꾸 발생했어요.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거를 밝혀낸 분이 이 왼쪽에 보이는 패터슨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납을 이용해서 지구의 그 연령을 측정하고자 납을 연구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밝혀냈죠. 46억 년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과정에 우리 지구에 특히 그 자기가 연구했던 그 주변 환경에 너무 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그런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연구 자금을 받아서 다양한 곳에 갔죠. 북극에서 남극인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얼음을 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 아주 깊은 바다에서 끌어봤더니 이 바다 깊은 곳이나 그 다음에 그 얼음 깊은 곳에는 납이 없었어요. 지표로 갈수록 바다 표면으로 갈수록 지상으로 갈수록 납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휘발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하죠. 196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권위자이고 학계에서 뭐 힘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던 사람이 키오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아니다. 아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그 패터슨의 의견을 아주 한마디로 깔아뭉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패터슨의 어떤 그 학계에서 위치 또 사회적인 위치를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연구자금도 끊어버리고 그 납관련 중요한 위원회에서도 빼버려요. 왜? 힘이 있으니까. 보시죠. 나이 차이가 30년 차이예요. 그 키오가 보기에는 패터슨이 아주 피렘이죠. 근데 본인이 힘을 가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패터슨은 문제였다고 그러고 키오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한 명은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면 무서워집니다. 저렇게. 결국은 처음 논문이 발표되고 20년 후인 1986년도에 법으로 제정돼서 휘발유에 납을 넣지 말라고 됐거든요. 그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이 전문가의 사심 때문에. 왜 사심을 가졌는지는 추측은 되는데 결국은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도 의학은 과학이라 그런 훈련을 수십 년간 받아서 해석하는 그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 어떠한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이 키오처럼 힘이 있다. 그 폐해는 결국은 국민이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그래요. 제목이 프리네 재판이죠. 이 프리네가 재판받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원로원분들이 쭉 그 시대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던 분들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그 옷을 벗기는 사람이 그 프리네의 친구인 변호사 그리고 옷이 벗김을 당한 사람이 프리네라는 그 당시에 대단한 그 미모와 그 몸을 가졌던 그 고급 매춘부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조각가들이 이분을 모델로 해서 그 조각상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그 인지도가 있던 매춘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와 있는 원로원 중에 누군가가 한번 썸을 타보려고 프리네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묵살당합니다. 그러자 그 원로원이 앙심을 품고 얘 없애버리겠다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은 뭐냐? 신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당시에 사형이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금 재판하는 과정인데 이 친구였던 변호사가 이성적으로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이 원론에 계셨던 사람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왜? 이미 원론의 사람들은 결정하고 온 거죠. 얘 없애버리겠어. 그러자 이제 변호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원론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옷을 벗겨버리죠. 그 당시에 아주 절정의 그 육체가 노출되고 그 상황에 보이시죠? 원론들이 입이 열리고 입을 못 다물어요. 막 경악하고 놀래고 어떤 분 더 자세히 보겠다고 몸을 움직일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 돼서 순간적으로 이성이 멈춰버리죠. 그리고는 감성이 작동되면서 마음이 돌아섭니다. 살려야 되겠다. 근데 재미난 거는 판결문입니다. 결국 난 살았거든요. 판결문이 어떻게 됐냐? 이 프리네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신이 만든 작품이다. 따라서 신이 만든 작품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풀어줍니다. 결국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즉 감성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포장을 이성적으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관 대작이나 또 이렇게 명성 있는 분들은 이미 이 좋은 문장을 잘 쓸 줄 알거든요. 정말 본질을 흐리는 미사여구, 혀를 날래게 움직이죠. 그리고는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골에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감정적인 결정을 묻어버립니다. 맹자가 하신 말씀이죠. 배움의 목적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동물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궁혈히 여기는 마음, 거짓말을 하고 눈빛 하나 표정 안 변하는 그런 마음, 사양지심이죠.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공부하는 저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아마 이런 뜻을 맹자님이 말씀한 것은 인간이 원래 저렇게 동물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늘 배우면서 저걸 아마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출중한 성적을 갖추고 또 더 나아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어떤 단체의 장이 돼도 만약 저게 없다면은 배움이 충분하지 않은 거고 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볼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클림트. 황색 에로트심의 대가죠.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금박지로 입힌 아주 화려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모델은 실제 인물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 모델의 남편분이 부탁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빈 화려했던 아주 문화적으로나 부가 풍성했던 그 시절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클린트 같은 대단한 화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 같은 의학적으로도 출중한 업적을 쌓으신 분들 계셨고, 음악가로서는 뮬러 같은 분도 황금시기였죠. 그 시대에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데, 근데 좀 이분 표정이, 이 모델의 표정이 좀 달라요. 이 일련도 똑같은 모델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림에서는 상당히 몽환적이고 아주 깊은 어떤 쾌감에 빠져있는 그림처럼 눈이 개슴츠레하고 입도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목에 좀 충족됐을 때 했던 표정인데, 우먼인 골드에서는 눈을 바짝 뜨고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전혀 다르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화려한데 이 모델의 표정이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그림이 얽힌 내용을 듣고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그림에 관련 그 영화가 우먼인 골드라는 영화였는데, 전체적으로 저 그림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그림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부터 찾는 그런 법정 얘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 이제 본인들이 왜 화려했던 풍요로웠던 그 빈을 떠나고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밑바닥부터 생활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겁니다. 독일 나치스가 점령했고요. 나치스가 와서는 세뇌 고역을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물화 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인간을.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을 인종주의로 밀어붙여서 유대인을 학대하고, 이 아래의 장면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몇 주, 수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저렇게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더 심한 홀로코스터 그런 내용이 비춰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태인에 했던 저 내용은 너무나 참혹하죠. 같이 이렇게 말로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에. 근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거는 이거였어요. 왜 평범했던 인간들이 저렇게 악마로 변하는가? 그 내용을 썼던 분이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의 기자였습니다. 신문지. 그분이 우연히 아이히만이라고 독일 친위대 장교였다고 그러죠. 잡혀가지고 법정에서 관람기를 한 5번인가 보고는 내린 결론이 페널리티 오브 이블, 악의 평범성이에요. 대부분의 생각하기를 저런 친위대 장교처럼 홀로코스트를 행했던 사람이 얼굴에 칼자락 쫙 가고,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고 이런 성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히만은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하기라는 평범한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저러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어떤 의무처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한 행위가 생각이 없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기는 정말 악마죠, 악마. 독일의 2인자였죠. 선전부장이었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진실 필요 없다. 거짓말 반복하면 된다. 이성? 됐다. 감성 계속 팔아라. 감성팔이 해라. 분노를 자극해라. 승리하면은 추궁 안 당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이 동물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화시켰다고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야. 6명의 맹인이 나오고 앞에 있는 2맹인은 지금 좀 곤경에 처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2번째 사람은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거든요. 근데 리더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뒤에게 그런 내용들이 규제돼서 뒤에 사람 못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네 사람은 그냥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리더를 맹신하는 거죠. 죽어도는 따라간다. 줄 맞춰가요. 단체로. 이 대열에서 벗어나면 죽으니까 그냥 발 맞춰갑니다. 질문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 문화예술을 통제해서 인간을 동물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지금 이제 코비드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처음 그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제너라는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엄청난 일을 의학사에 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저걸 시작했는데 그 당시의 언론은 저렇게 저 신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어요. 이성이 아니고 감성을 자극했어요. 감성파를 꾸준히 한 거죠. 먹혔거든요. 200년 전 상황입니다. 1800년이니까 지금 2100년이죠. 죄송합니다. 2020년이죠. 근데 저러한 그 언론을 이용한 언론을 나팔수를 이용한 거죠. 정권 나팔수로 이용한 상황이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에서도 먹혔고요. 현재도 먹히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앞으로도, 미래에도 아마 저게 가능할 겁니다. 왜? 인간은 언제든지 동물화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이것도 실제 내용을 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그 뗏목이 있고요. 뗏목에 이게 구도가 이제 양삼각형입니다. 피라미드. 왼쪽의 구도는 절망의 구도, 오른쪽의 구도는 그 희망의 구도. 왼쪽은 지금 거의 포기한 거예요. 죽은 분도 계시고, 의욕이 없는 분이 계시고, 오른쪽은 지금 멀리서 오는 구조선을 보고 흔드는 장면이거든요. 구해달라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팔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알리는 그 당시 이제 군의관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얘기한 분이죠. 이 뗏목에 보면은 거의 이렇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뭐였냐? 당시에 나폴레옹 정권이 잠깐 몰락하고 왕정이 복구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네갈이라는 식민지를 돌려받아야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갈 군인들, 행정 관리들,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생 역전해 보겠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일가족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더 합해서 꾸린 거예요. 배는 4개로 꾸며졌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배가 메두사호였고 거기에 이제 한 400명이 탔답니다. 문제는 그 군단을 끈 리더가 낙하산이 수십 년간 그 바다에서 실전 경험이 없던 비전문가 낙하산입니다. 근데 왜 발탁됐냐? 왕정파에 잘 아는 사람이다. 자기 식구를 꽂은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군단을 이끌었고, 근데 이제 원칙이 있다네요. 네 배가 통제가 가능하게 쭉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랜만에 남았고, 또 메두소가 가장 좋은 배니까 쫙 뽑은 거예요. 그때 인전 밑에 있던 고급 장교들이 얘기했답니다. 이 고급 장교들은 나폴레옹 함대에서 아주 뛰어난 그 경험이 있던 분들인데 하지 마시라.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안 들었다고 그래요. 원래 코스는 에코호처럼 쭉 돌아가야 되는데 코스를 잘못 잡았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수축을 안 지키면서 결국은 좌초합니다. 그리고는 그 좌초에서 한 4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명포토를 했는데도 150명이 탈 그 보트가 없어서 이와 같이 급조합니다. 뗏목을. 그래서 150명을 여기 태우거든요. 나이사 싶으면 일단은 그 식량이 부족했고요. 비스켓 몇 통, 포도주 몇 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기다 띄워서 2주 뒤인가 구출이 됐는데 135명인가 죽어나갔답니다. 파도에 쓸려나가고 그 다음에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춥거든요. 추우면 추위에 죽고 또 나중에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다 죽고 뭐 더 험한 상황은 제가 차마 입으로 못 옮기는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결국은 구출되고 15명 중에 다시 또 구출되다 5명이 죽어서 110명이 남습니다. 결국은 140명이 죽은 거죠. 왜 그런 상황이 퍼뜨려졌느냐? 제가 판단하기엔 리더의 잘못입니다. 리더가
결국은 결정을 잘못한 거죠. 비전문가였던 리더가 그래도 고급 장교의 의견을 들었다면 괜찮은데 안 들은 거예요, 의견을. 왜 그러냐? 이게 그 이안 로버토스라는 그 신경학자가 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승리만 해본 사람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공감력이 떨어지고. 왜? 자기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메두사호를 이끌었던 사람도 자기 방식 성공한 거죠. 뭐 뇌물을 줬던 아니 인맥을 했던지 그 군단의 리더로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남의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자기 방식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업적도 쌓고 공헌도도 있고 또 자타에서 공인받는 사람이 저런 상황이 되는 거를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아주 부분입니다. 그 공부에 아까 그 맹자님 말씀도 드렸지만 공부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사회에 공헌해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물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훌륭한 일도 하는데 그 처음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마지막 저 단계에 걸리지 않게 배움을 가지라고 늘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 모습을 자기가 못 보면은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경험이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최고의 탑은 아니었지만 좀 탑이었거든요. 그리고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죠. 그 다음에 교수가 됐죠. 그리고 군대에서 대위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도 제가 부원장까지, 저희 병원 조직이 2,100명인데 거기 탑2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대전충정의 학회 회장, 또 중앙 전국 단위 회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내부적으로는 내 방식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가 이 그림처럼 잘 안 들어요. 특히 이제 가장 안 들어왔던 게 문제가 돼서 괴롭혔던 상황이 제 집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걸 계기로 늘 미안한데 집사람한테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가 벌어져요. 하나는 아마니즘에 쌓인 사람이 화가 나요. 왜 내 방식이 옳은데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 자꾸 내가 괴롭히냐고 해서 본인도 괴로워지고 저 상황에 있는 그림 주위에 있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왜 비이성적으로 자꾸 우리 리더가 변하냐. 서로 다 괴로워요. 그림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마니즘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들면은 가정에서의 가장, 작은 팀에서의 팀장, 그리고 한 단체의 장, 그리고 일개 한 국가의 리더가 되면은 만약 리더가 저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구성원, 가족들, 팀원들, 그 다음에 조직원들, 국가의 국민들은 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를 만드는 아마니즘에 쌓인 사람이 저 상황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자기를 보지 못하면 저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유가 제 위치에서도 저걸 빠질 수가 있고 또 제가 공부의 방향이 잘 되나 안 되나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보면은 그 밧세바라는 실제 있었던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 목욕을 끝내고 몸을 되담는 과정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좀 침울해요. 앞에 있는 하인이 그냥 고개 떨구고 아무런 표정 없이, 무슨 내용을 알고 있는 표정이죠. 근데 말을 않고. 그리고 밧세바가 몸을 좀 다 닦으면서 편지를 보고 매우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아마 다윗 왕이 아마 불러들이는 그 장면 같습니다. 알다시피 밧세바는 다윗 왕 그 부하 장수의 부인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눈이 혹 해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은 그 자기 부하를 사지에 몰아 죽여버리고 밧세바와 결국은 같이 지내게 되죠.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리더가 저런 아마니즘에 빠지면 저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학계의 논문으로도 보고되어 있죠. 밧세바 신드롬.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 방식으로 선곡한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난다고 오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실제 증례가 최근에도 저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죠. 제가 구체로 이름은 그래서 얘기 않겠지만 아마 잘 아시라 믿습니다. 리더가 됐을 때 저런 상황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런 리더를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항상 상존한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로댕이 작품이죠. 지옥의 문. 로댕이 그 단테의 신곡을 보고는 지옥편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 보면은 그 생각하는, 왜 인간이 지옥에 빠지나 하는 것을 고민하는 듯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아담의 형상을 세계에 올려놓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은 이거라고 합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세 가지 욕망, 현재 살면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저 욕망이랍니다. 음란, 오만, 탐욕. 아마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 회원들께서는 아주 깊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인간은 저를 항상 노출되어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들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늘 상존한다는 거죠. 다음 그림은 제가 그 빠병이라는 책을 보면서 본 그림인데, 이 내용은, 그림은 우주선입니다. 지구를 떠나서 제2의 지구를 찾아가는 그 우주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빠병에 나온 대사죠. 왜 지구를 떠나냐? 지구가 전쟁, 맹신, 테러, 환경오염, 인구과잉, 그리고 가난과 기압, 빈곤, 그리고 파렴치한 부유층 같은 상황의 지구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좀 이렇게 좀 그러한 상황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좀 모아서 떠나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정말 순수한 사람, 그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태우고, 물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지구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같이 생활을, 동물 개체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의 한 1200년 지난 뒤에 새로운 원래 목적했던 행성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원래 지구에 있었던 그런 사람 모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최초로 애정 문제 때문에 살인이 생기고, 또 계속 생기면서 뭐 법정이 생기고, 재판이 생기고, 또 뭐 정치가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뭐 전쟁이 있고, 기아가 되고, 문명이 타락하고,
원래 떠났던 지구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두 명만이 새로운 행성에 가서는 남자 여자 딱 한 명씩만 들어갔거든요. 도착하자 둘이 또 싸워가지고 여자가 따로 살다가 또 죽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남자만 남고 남자가 자기 갈비뼈를 끊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가 그 다 자랐을 때 그 이제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뭐냐? 그 여자한테 얘기해 줘요. 언젠가 또 우리도 떠나온 지구 같은 상황이 될 거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인간의 문제구나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결국 이 책에서 보여줬던 것은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비이성적이고 아마니즘에 쌓여 있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리더, 팀장, 그리고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저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인간들과 얽힐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안 살면 좋은데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을 만날 수밖에 없다. 뭐 태어나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산속에서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문제는 럭비공 같이 예측이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동물화된 인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동물화시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동시대에 안 살면 좋겠지만 뭐 상황이 항상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과 어떠한 이벤트에 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기냐? 바로 감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우리 몸의 그 적응 반응에 반하는, 즉 생존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반하면은 이와 같은 감정, 분노와 공포심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그게 알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저런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특히 감정, 분노와 공포의 감정은 아주 직방입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게 현재 상황뿐이 아니고 이와 같이 수년 지난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생긴다. 특히 이런 어린 시절에 아주 정말 잊지 못할 공포, 두려움, 분노의 감정은 꺼낼 때마다 작동된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감정들을 잊으라고 하거든요. 왜? 상대방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잊어야 되거든요. 왜? 그거를 끄집어낼 때마다 몸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저게 좀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한 큰 방침이 약물, 뭐 치료, 수술, 방사선이 있는데 약은 저희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트럭으로 한 차씩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데 기억만큼은 저희가 어떻게 도려낼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비슷한 실험을 했다가 사람이 멍청하게 변해서 더 이상 그런 실험 많거든요. 그런 시술은 없어졌어요. 저런 거를 끄집어낼 때마다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은 습관고리처럼 돌아가죠. 그리고선 외부에서는 저런 물질을 계속 집어넣고 내부의 물질이 계속 아주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반복적하게 망가집니다. 그 자극이 길어지면 결국은 질병이 되는 거죠. 질병이에요. 그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거죠. 외부 물질이 들어오고 내부 물질이 생기는데 결국은 저런 사연들을 잘 해결 못하는 감정 때문에 생긴다.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주역에 나온 얘기죠.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집안에 좋은 일이 많다는 아주 옛 금원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선을 쌓는 좋은 일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거,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건데 그 중에 으뜸이 먹거리 해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하는 일이 저것이잖아요. 작게는 뭐 여러 명, 아니면 많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시는 회원님들이신데 저런 일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직원뿐이 아니고 그 가족, 또 그 회사에 물품 되는 분들, 뭐 그 회사 앞에 있는 식당들 다 사실은 회원님들을 그 운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병원도 직원이 2,100명입니다. 가족들이 합하면 또 뭐 5,000명 가까이 되겠죠. 애들 되게 뭐 한 명이나 두 명을 뒀고 와이프, 뭐 남편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앞에 상점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물품 되는 뭐 일례로 저희가 매년 100억씩 그 새로운 기계들을 사거든요. 그리고 뭐 쌀 되는 분 뭐 하는 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뭐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나 경영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먹거리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는 여기에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글이죠. 국부병강 영세자유라.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줘서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좋은 시스템을 들여왔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제가 결국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풍요롭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그 자유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부가 있어야 되고 병력, 그 군인이 강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이 국가를 튼튼히 만드는, 우리가 자유롭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이 국부 창출에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튼튼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인간 이해를 통해서 질병이 왜 생기나를 이해했고 또 어디가 근원인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필요한 것이 그걸 생기지 않게 하는 마음 경영입니다. 이 마음 경영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러 뭐 이미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짧게 왜 마음 경영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짧은 노하우를 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질병이 생기는 중요한 스텝이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 생기는데, 질문이 과연 그럼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 위한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니냐. 보시면은 신호가 해당되는 사회는 인간으로서 그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뭐 혼자 살지 않는 한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절대 그럴 수 없죠.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까지 뭐 저런 상황들은 본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또 오른쪽에 넘어가서 물질이 들어오고 우리 내부 장기가 작동되는 건 통제 못합니다. 일단 한번 감정이 생기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활을 떠난 화살처럼 우리 내장들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부분이에요. 감정입니다. 감정. 이 부분이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낙이 부름 애이 불상, 즐겁되 음란하지 말고 슬프되 상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강의에서 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감정이란 뜻이죠. 즐거운 감정 때문에 음란한 행동이 되는 거고, 슬픈 감정 때문에 몸이 상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 중에 한 노하우가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행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거고요. 내관,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죠. 뜻은 뭐냐? 이 그림에 보여주듯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를 본다 생각하시고 자기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즉 영화관에서 그 관람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특히 뭘 보냐? 자기의 습관고리.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어떤 감정이 생기냐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급 밖에 돌아가면 저걸 못 보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돌아간 다음에 목욕하실 때 아니면 집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감정들이 보이고 이벤트가 보일 때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저희 노하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의 고노스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상황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거죠. 이분이 세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가난했다. 가난한 덕분에 부지런했다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몸이 나약했다. 덕분에 건강해졌다. 그리고 군락교도 안 나온 덕분에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만약 때문에로 해석해서 남을 탓하기 시작한다. 나는 가난했다. 응? 누가 내 돈을 뺏어가고, 시스템이 날 돈을 뺏어가고, 부자가 내 돈을 뺏어가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시작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분노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몸도 망가지고 일생이 그렇게 화평스럽지 못하고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삼는 저 해석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 되면 똑같은 사실에 다른 뷰로 보게 됩니다. 이건 1,000원짜리를 접은 건데, 제가 대면 교육하고 강의할 때는 제가 직접 1,000원짜리를 나눠드리고 직접 접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비대면이라 제가 그걸 할 수는 없고, 한번 접어보시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똑같은 1,000원짜리인데 한쪽은 울고 있고 화가 나고 있고 한쪽은 웃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뷰 포인트를 바꾸니까 저런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 똑같은 상황을 해석을 달리하면은 질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끊어지거든요. 저 스텝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두 번째 가질 능력은, 부탁드리는 것은 내관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능력 하나, 그 다음에 저렇게 어떠한 상황을 해석하는 인터프레이테이션을 덕분에로 하는 그 힘을 키우시자. 그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제 경험을, 제가 이제 의사 35년의 경험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그리고 예방하려면은 인간을 이해하고 마음을 경외해야 된다. 아마 이 내용들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 사람이 있고요. 세 분이 모두 얼굴이 아주 기쁜 얼굴입니다. 보시면은 물통에서 골드바가 쏟아져 나오고요. 주변에 그냥 돈이 흘리든 주판을 튀기든 그냥 집문서 있고 땅문서 있고 부유함이 철철 넘치는 상황입니다. 부가 주는 기쁨이죠. 여러분들이 좀 회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개인적으로도 부를 쌓아서 아마 저러한 상황들이 되시를 기원 드립니다. 또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부를 쌓아 개인적인 기쁨도 있지만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나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끼시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그러한 건강하신
유지하셔서 개인적인 기쁨도 누리시고 또 국가의 부를 쌓는 미션을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혹시 강의하신 내용 중에 조언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주실 조언,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불철저라 노력하신 우리 회원님들의 노래에, 그 노고에 제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